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어제는 법원 서부지원에 교육생분들이랑 임장을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입찰자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직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어제 입찰장에서 좀 느끼기도 했는데, 이런 부동산 흐름을 나타내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라고 합니다. 공사판 아파트를 입주하라고 합니다. 자, 태전역 광신이라는 곳인데 입주 예정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입주를 위한 사용 승인 접수도 하지 않은 데다 시공도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판 한가운데 이삿짐을 풀어야 할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3호선을 타고 가서 진입로에 딱 도착했는데 이 건널 수 있는 이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건너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 마지막 단계로 이제 조경 공사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조경들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로, 뭐 인도 포장, 그리고 단지 조경, 세대 내부 공사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기사 자체가 5월 17일에 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당시에 이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접수 이후에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도 최소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건설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설에 대한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보통 뭐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3년도 사실상은 좀 여유롭게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충분한 여유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입주 제한이 발생한다라면 야, 이거 뭐 대체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냐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3개월 이상 지연이 되게 되면 청약을 받은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연을 사유로 또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단체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2년 정도를 하자 점검 기간을 주게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하자 점검 같은 것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 행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야, 이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뭐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중개사 사무소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아직까지 추가 분담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위치는 이제 태전역과 구암역 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500m를 초역세권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500m라고 하면은 조금 멀어지죠. 그러면 이제 정말 길어도 한 1km 정도 내에서는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건데 한 900m 안에서는 다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말인 거죠. 그래서 뭐 역에서 아주 멀다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초역세권까지는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통 이제 제가 신축 입주한 아파트들을 말할 때 사실 이 시내 중심부를 잘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리 대구 내에서 좋은 입지라고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호강을 건너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칠곡 지역의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가 좀 안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껏해야 도남지구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중심부랑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던 것 중에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이 정말 시기가 안 좋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전에는 분양 심리가 아주 좋을 때 이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어떤 곳이든 웬만해서는 분양을 완료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여기는 기존의 조합원분들도 많고
또 이제 청약 받는 분양 세대수도 많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분양 완료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현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84 타입 기준으로 한 3억 초반대 정도면은 중고층을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옵션 가격이 더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입주권이라고 해서 조합원 물건도 있는데 이런 지역주택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더 붙을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대구 중심부 내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서대구 KTX 영무 예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층 기준으로 한 3억 중후반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입지도 다소 부족한 데다가 어떤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을 좀 넘겨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대구 안에서는 가장 최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하방선의 역할을 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뭐 크게 더 떨어질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3억 중반 정도는 좀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거래가 좀 되었더라고요. 딱 84 타입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뭐 4억 중반도 있고요. 대체로 뭐 4억대에서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입주장이 되었을 때 조금 낮아진 모양새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꽤나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놀라우면서도 이런 입주장 때 조금 더 흔들릴 만한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이는 가격과 실제 가격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면 또 우리 중심부 내에서는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뭐 평리 뉴타운과 신암 뉴타운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 또 이제 거주라는 것이 또 내 생활 반경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조급한 선택을 안 하려면 그렇게 잘 비교를 해보고 미리 좀 이제 보는 식으로 행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새 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 덜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